하루에도 수만 명이 새로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만남과 이별은 인륜지대사고 노력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해요. 그만큼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헤어짐에 미련을 많이 가지기도 합니다. 타고난 본성 때문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일 수도 있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 따지는 건 무의미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친구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게요. 친구의 사전적 정의는 첫 번째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두 번째는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의 사람을 낮추어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주로 남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연인 관계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그럼 1번을 보자고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이게 그 연인 관계에 사귀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 유지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건 제껴두고 여러분들이 어떤 연인을 만날 때 주위에 몇 년씩을 두고보다 사귀는 경우가 거의 흔치 않을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인스턴트 연애가 많은 상황에서는 시작부터 끝이 수개월, 아니 며칠 만에 끝이 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연인이라면 친구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전적 정의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친구로 남을 수 있을까? 라는 건 친구로 남고 싶다라는 의지가 포함된 말이잖아요. 그런 희망사항을 품고 있다는 건 친구로 남고 싶은 뭔가가 있다는 건데요. 감정적이거든 육체적이거든 좀 더 얻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겠죠. 즉 뭔가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 결핍을 새로 채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과거의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10,000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산은 100억입니다. 그 10,000원을 상대방이 안 갚는다고 해서 자기 전에 생각이 나고 화나고 분통 터질까요? 아마 하루만 지나도 빌려줄 사실을 까먹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빚이 1,000,000원이고 내일 당장 밥을 사 먹을 돈이 없다고 해볼게요. 친구에게 빌려줬던 10,000원 뿐만이 아니라 5년 전에 빌려줬던 5,000원까지 생각이 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핍은 내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고 상대방으로부터 채우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볼게요.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그 구남친, 구여친보다 전체적으로 훨씬 더 좋은 이성이 나에게 대시해서 연애를 시작한다면 과거의 연애를 잊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립니다. 결핍이 완전히 채워지면 물론이고 넘쳐 흐르는데 과거 연인이 생각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경험은 나이가 좀 들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하는 현상은 어린 친구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10대 때가 절정이고 20대가 지나고 30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것들을 비로소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저 질문 자체는 굉장히 찌질한 질문이기도 하고 무의미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면 다 해보세요. 사랑은 찌질하게 매달려도 보고 매몰차게 차여보기도 하며 성장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경험은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 가는 대로 해보세요. 그럴 수 있는 나이도 인생이 몇 년 안 됩니다. 그 특권을 충분히 누리세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 망가질 정도로 매몰되시면 안 돼요. 절대 선을 넘지는 마세요. 그리고 동시에 저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일인데요. 그 가치는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신체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좋아요. 그 가치를 좀 극대화하면 여러분의 결핍은 어떤 형태로든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은 자기 개발인 걸 잊지 마세요. 끝으로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고시 3개를 모두 합격한 몇 안 되는 레전드 인물이에요. 남들은 평생 한 번 붙기도 힘든 시험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모두 합격한 대단한 분이신데요. 아무튼 이분은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생각해보니 세상에 나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내 외모는 승부를 볼 수 없겠다. 그런 공부로 올인하자. 이런 마음으로 독하게 공부를 해서 저는 레전드가 되신 거라고 해요. 만약 저분이 본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외모가 개선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능력까지 없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 펼쳐졌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합니다.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점 하나만으로도 인생은 매력적이에요. 여러분이 잘생기고 몸이 좋고 돈을 잘 벌어도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천억의 자산을 가지고도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기업가나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도 자살하는 연예인들 보면 알 수 있죠.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임이 치트키를 쓰고 난 후의 게임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도 치트키를 쓰는 순간 급격하게 재미가 없어져요. 어려운 문제들이나 시련들이 다 해결되어서 모든 게 시시해지기 때문이죠. 인생도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름의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저는 허접한 질문을 제발 치워두시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되길 약속해주세요. 감사합니다.